9월 14일부터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는 당신 포트폴리오를 겨냥해 주문을 넣고 있을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새벽 7시부터 밤 8시까지 열리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거래 시간이 2배 늘어난다는 말, 기회처럼 들리죠? 근데 이 발표가 나온 직후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앞에 피켓을 들고 나갔고, 증권업계 노동조합은 철회를 외쳤으며 증권사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국회까지 나섰지만 아무도 합의하지 못했어요. 이게 단순한 시간 연장이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거래 시간 연장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터진 건 환영과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앞으로 직접 피켓을 들고 나타났고, 전자청원에는 반대 서명이 물밀듯 쏟아졌는데, 이들이 공통으로 내건 이유는 이 정책이 개인 투자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권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거래 시간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고객 응대 체계를 전면 재편하려면 훨씬 더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아직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만 밀어붙이는 건 무리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증권업계 노동조합은 더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아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전산 담당자들은 더 일찍 출근해야 하고 고객 응대 인력도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현실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결국 국회까지 나서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었지만 투자자, 증권사, 노동계 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어도 뚜렷한 합의점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반발이 워낙 거세지자 거래소는 원래 6월 29일 시행 예정이던 일정을 9월 14일로 약 3달 밀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래 시간 몇 시간 더 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정책에 투자자, 노동자, 증권사, 국회가 동시에 반기를 들었다는 건 그 안에 단순한 불편을 훨씬 넘어서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촘촘히 얽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본질이 정확히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래소가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고, 그 첫 번째 이유를 솔직히 들어보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 주변에 미국 주식하는 사람 한두 명씩은 꼭 있죠?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같은 해외 종목을 담는 투자자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최근 폭발적으로 불어났는데, 거래소는 이 흐름을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거래 가능 시간의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해외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논리인 거예요. 평범한 직장인 김 대리를 떠올려 보세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빠르면 저녁 7시, 보통이면 8시가 훌쩍 넘는데, 그 시간엔 한국 주식시장이 이미 오후 3시 30분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날 사고 싶었던 종목도 팔고 싶었던 주식도 이미 손 쓸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반면 미국 주식은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부터 거래가 시작되니까 퇴근하고 밥 먹고 씻고 나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이고, 김대리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이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인 셈입니다. 거래소는 바로 이 지점을 핵심 문제로 봤어요. 한국 시장도 늦게까지 열어두면 퇴근한 투자자들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거래소의 결론이었고,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어 전략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명분만 보면 꽤 그럴듯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을 오래 여는 것과 그 시간이 개인 투자자에게 실제로 유리한 구조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거래소가 내세운 명분이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엔 글로벌 경쟁 얘기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거래 시간을 대폭 늘려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투자자들의 자금을 직접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겁니다. 미국 거래소들이 아시아 시간대에도 문을 활짝 열어두면 한국 투자자들이 굳이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없어지고, 그 돈이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거든요. 대응하지 않으면 유동성을 통째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거래소를 이 정책으로 강하게 밀어붙인 힘이었던 겁니다.
근데 업계 안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번 연장의 더 직접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국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인데 이 거래소는 이미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거래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거래소보다 훨씬 먼저 긴 거래 시간 체계를 운영해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옆 가게가 더 일찍 문 열고 더 늦게 닫으니까 손님 뺏기기 전에 나도 영업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위기감인 셈이죠. 국가적 명분도 있고 글로벌 경쟁 논리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방어 본능이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핵심 동력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거래소의 사정이야 이해한다 쳐도 그 싸움의 결과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튀어오느냐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거래소가 문을 더 오래 여는 것과 그 시간이 개인에게 실제로 유리한 구조인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고 바로 그게 뒤에서 터질 논란의 본질입니다.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 기회도 늘어난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 늘어난 시간 동안 과연 누가 더 유리할까요? 지금도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관 투자자한테는 수십 명짜리 전담 리서치팀이 있고 하루 종일 기업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돌리고 리포트를 뽑아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죠. 반면 개인 투자자는 공시가 뜨고 나서야, 뉴스가 나고 나서야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미 기관이 움직이고 난 뒤에 뒤늦게 반응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거래 시간이 밤까지 늘어나면 이 격차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이 마감하는 건 한국 시간으로 새벽입니다. 그 시간에 쏟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기업 실적 발표, 연준 의장 발언, 고용지표, 물가 데이터, 시장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정보들이 새벽에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외국계 기관과 대형 증권사는 이걸 즉시 분석해서 한국 야간 시장에서 바로 포지션을 잡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30대 직장인 이 씨를 생각해보세요. 새벽 2시에 연준 발언이 나왔고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눈을 뜨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기관은 이미 포지션을 잡았고 이 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뒤늦게 뉴스를 확인하는 겁니다.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정보 격차도 정확히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기회의 창이 커지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시간대가 하루 앞뒤로 길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정보 격차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라는 말만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시장에 사고 팔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건데 참여자가 많을수록 원하는 가격에 거래하기 쉽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정규장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에는 수많은 투자자가 동시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 7시 프리마켓이나 밤 8시 가까운 애프터마켓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여자 수가 뚝 떨어지고 거래량도 한산해지는데 그 말은 누군가 큰 주문 하나만 넣어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붐비는 재래시장에서는 상인 한 명이 값을 올려도 옆 가게에서 사면 그만이지만 새벽에 문 연 가게가 딱 하나뿐이면 그 가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이미 24시간 돌아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이 현상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야간 시간대엔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낮에 비해 훨씬 크게 출렁이는데 그 얇은 유동성을 이용해서 큰 손들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거든요. 주식시장이라고 다를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하루 가격 변동의 상당 부분이 야간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국제 분석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낮은 유동성과 넓어진 호가 스프레드, 약화된 가격 보호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직접적 경고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못 사고 팔고 싶은 가격에 못 파는 상황이 정기장보다 훨씬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안전한 기회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채경 환경도 불리한 이중 위험 구간이 하루 앞뒤로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정보 격차, 유동성 문제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거래소의 쓰리보드 구조인데 이걸 모르고 시장에 들어갔다가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문이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먼저 비교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원보드 시스템을 씁니다. 프리마켓에서 주문을 냈는데 체결이 안 됐다면 정규장이 열릴 때 그 주문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라면 어느 지점에서 적립한 포인트든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판 위에서 주문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방식인 겁니다. 근데 한국거래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이 각각 분리된 3개의 독립된 판으로 운영되거든요. 오전 7시 프리마켓에서 주문을 냈는데 체결이 안 됐다면 오전 9시 정규장이 열리는 순간 그 주문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투자자가 이 구조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문이 아직 살아있다고 착각한 채로 정규장에서 같은 종목을 다시 주문하는 겁니다. 본인 의도와 전혀 다르게 중복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실제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적 함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보드 시스템을 먼저 개발하고 나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홍보는 요란한데 그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쓰리보드 구조 문제만 해도 충분히 심각한데 거래 시간 연장을 둘러싼 마지막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안정성인데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직접적인 손실 위험으로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시장이 급락하던 특정 시점에 한국 거래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서 전 증권사에서 주문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대응해야 할 그 순간에 투자자가 주문 자체를 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손가락이 있어도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현재 6시간 30분짜리 정규장을 운영하는 중에도 이런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걸 약 12시간 체계로 2배 가까이 늘렸을 때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증권사와 전산 담당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 시스템 점검 부담, 장애 대응 체계, 주문 처리 용량이 모두 동시에 커지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주체들이 모두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증권업계 노동자는 근무 환경을 문제 삼고 증권사는 준비 기간 부족을 지적하고 국회는 절차적 합의가 없었다고 비판합니다. 반대 방향은 같지만 이유가 전부 다르다는 건 이 정책이 어느 한 층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 노동 환경, 전산 인프라, 제도 설계가 동시에 맞물려 삐걱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장 문을 더 오래 연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개인 투자자 단체가 거래소에 공식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래 시간 연장이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해달란 거였어요. 이게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구조적 불이익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였던 겁니다. 거래소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것이며 모든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취지였어요. 쉽게 말하면 야간 시장에서 잠 못 자고 손해봐도 그건 네가 선택한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답변이 알려지자 반발은 더 거세게 불붙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야간 시간대에 외국계 기관과 대형 증권사가 먼저 정보를 분석해서 포지션을 잡으면 개인은 그 움직임의 결과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불리한 운동장이 밤 시간대까지 늘어나면서 위험은 개인에게 남고 기회는 정보와 인프라를 가진 쪽에 집중되는 겁니다. 증권업계 노동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전 7시 프리마켓이 생기면 전산 담당자들은 새벽부터 시스템을 켜고 대응해야 하고 야간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체계도 밤새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 인력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노동계는 거래소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 뒤에 실제로 그 시장을 떠받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죠. 증권사들은 이 정책을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라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들이밀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거래 시간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교대 근무 체계를 짜고 고객 서비스 운영 방식을 전면 재편하는 건 몇 주 만에 뚝뚝딱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내 증권사도 이 정도인데 외국계 증권사는 상황이 더 심각해요. 본사 예산 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하니까 준비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국회 간담회에서는 증권사 전산 책임자들이 직접 나서서 쓰리보드 구조가 투자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이 각각 분리된 채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문 소멸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장에 들어오면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거였죠. 정치권이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어서 증권사, 노동계, 금융당국을 한자리에 모았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형평성, 노동자는 근무 환경, 증권사는 준비 기간, 국회는 절차적 합의를 각각 문제 삼으며 반대 방향은 같은데 이유는 전부 달랐거든요. 반대의 목소리가 이렇게 다층적으로 터져나온다는 건 이 제도가 어느 한 집단만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을 구성하는 모든 층위에서 동시에 무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시장이 열리면 그 부담은 가장 약한 쪽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9월 14일 한국거래소는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정규장과 다른 시장이고 유동성이 얇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 프리마켓 주문은 정규장으로 자동 이월되지 않으니 체결 안 된 주문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쓰는 증권사가 이 시간대를 실제로 지원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겉으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정보와 시스템과 자금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채로 늘어난 시간에 뛰어들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더 긴 위험 구간입니다. 거래소가 내세운 글로벌 흐름, 사실 과장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뉴욕 증권거래소 계열 플랫폼이 주 5일 22시간 거래 승인을 받았고 나스닥도 하루 23시간 거래 체계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미국 거래소들이 거래 시간을 늘리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 투자자들이 미국 시간이 아닌 자국 시간에 미국 주식을 거래하도록 만들어서 자금을 직접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한국 거래소가 이 흐름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에요. 근데 미국 금융업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의 문제를 거래 시간 확대로 해결하려는 게 맞느냐는 거거든요.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쉬지 않는 거래가 트레이더의 번아웃을 초래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직접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야간에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일이 반복되고 큰 손이 얇은 유동성을 이용해 가격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라고 다를 거라는 근거는 없어요. 거래시간 연장은 글로벌 흐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정보와 시스템과 자금력을 가진 쪽에 더 유리한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경고만 쌓여가고 있습니다.